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네, 사운드 오브 뮤직 음악 칼럼니스트 김재용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모두들 신자이든 아니든 교황님 다녀가신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어요. 김재용 씨는 어떠셨어요? 볼 때마다 감동적이었죠. 근데 시복식 행사를 보다 보니까 네. 독서를 하신 분이 많이 뵙던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렇죠. 좀 아는 사람이죠? 예, 거기 국민TV에서 평일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하시는 분께서 연단위에 올라가셔서 네. 성경책을 피시고 읽으시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가 네, 됐습니다. 근데 그분도 조금 쫄았다 그러더라고요. 실수할까봐. 이상하네요. 국민TV에서 이렇게 MC 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예. 그 교황님이 깜짝 방문하셨잖아요. 서강대에. 예, 그렇죠. 그것도 참 예수의 출신 아니야? 예수 회원이시죠. 예. 그죠? 그리고 서강대가 예수의 네, 학교고요. 네. 그래서 일정 내내 예수 신부님 정재천 신부님이 통역하셨고. 네. 그래서 물론 아주 전 교회 수장이시지만 또 예수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생각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옛날 예수의 신부님 중에서 정의로 신부님이라든지 이런 돌아가셨죠, 분들. 얼마 전에. 그러니까 빈민들의 아버지로 일컬어지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 사회에 있어서 그런 게 고통받고 소외받는 분들과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못 보았죠. 근데 또 이게 제가 또 조사한 게 아니라서 예수 회원들은 어디고 오지고 어디고 가라 하면은 그냥 가는 거라면서요. 대부분의 신부님들이 가라 그러면 뒤에서 항의를 할지언정 안 갈 수는 없는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또 간혹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남미나 아프리카에 가서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를 만들려고 했을 때 그것도 협조한 것이 아닌가. 물론 가톨릭 역사뿐 아니라 인간의 역사에는 분명히 회개해야 할 역사가 있고 얼룩이진 역사가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행보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못하던 일들을, 그러니까 세월호 유족분들을 만나뵌 시간이 지금 대통령의 한 몇 배를 교황님이 만나뵙고 가신 건데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왜 그거를 못하는지, 그렇죠? 예.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자, 음악 얘기하겠습니다. 오페라 얘기 이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난번에 하도 이야기하시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그런지 정말 강의 듣는 느낌. 오늘은 좀 한숨 돌려가면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강의를 많이 해가지고요. 이게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는 욕심이 나서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얘기는 간단했었죠. 오페라라는 건 기본적인 이야기 틀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테너가 소프라노한테 사랑한다고 끈질기게 구애를 하고 소프라노가 조금 망설이다가 못 이겨서 사귀기 시작하지만 어떤 일이 생겨서 테너는 소프라노의 진심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오해를 하고 소프라노를 버린다. 그러자 나중에 소프라노는 깊은 상처를 입고 죽게 되고 일이 다 끝나고 테너가 울면서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하는 것이 기본적인 오페라의 구조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19세기 문학의 대체적인 경향이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요약이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리고 아니 오빠였어, 그리고 아니 엄마였어라든지 점 하나 찍고 복수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정형화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여성의 희생을 강조하거나 고착화시킨다는. 그러니까 예전에 한국 영화 생각하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호스티스 생활하면서 남자를 뒷바라지 하는 여자의 모습들을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봤던가. 근데 이게 사회 이데올로기랑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지난주 강의의 핵심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오페라는 사실 내용이 거의 고정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어쨌든 무대에 딱 나오는 걸 보면 소프라노가 나오면 아 주인공이구나. 테너가 나오면 아 저 사람이 소프라노를 유혹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그게 진행이 되고요. 네. 사람들은 또 이제 그런 익숙한 이야기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데 오페라라는 게 이제 또 노래로 그게 진행되다 보니까 대사 전달력이나 어떤 극의 내용의 몰입도가 다른 연극이나 영화와는 좀 다를 수밖에 없어서 네. 이런 단순한 내용을 선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많은 유명한 문학 작품이나 그리스 신화 성서의 이야기처럼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들만 이런 식으로 오페라로 각색이 됐습니다. 네. 또 이제 뮤지컬 같은 경우도 보면 뮤지컬도 사실 오페라랑 기본 구조는 똑같거든요. 사람들이 네. 다 아는 이야기를 내용으로 각색해야 된다라는 기본 전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문학 작품의 발표가 늦어져서 네. 미처 오페라로 각색되지 못했던 작품이 뮤지컬로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오페라 유령 같은 경우는 이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작품이니까 이렇다 할 오페라가 없어서 뮤지컬로 만들어졌고요. 레미제라블도 마찬가지겠죠.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오페라로 만들어졌었던 익숙한 이야기가 네. 다시 뮤지컬로 만들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이다 같은 경우도 다시 뮤지컬로 만들어졌었고요. 아, 그렇죠. 네. 예, 라보엠은 렌트라는 제목으로 뉴욕으로 거리를 옮겨서 만들어졌고 네. 나비 부인 같은 오페라는 그 일본에서 베트남으로 옮겨서 미스 사이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 주로 뮤지컬로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어서 창작 뮤지컬이다 그러면 안중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안중근 모르는 사람이 네, 없죠. 네, 영웅 네. 나왔었고요. 그리고 명성황후도 명성황후죠. 우리나라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야기였고요.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지고요. 창작 오페라라 그러면 맨날 나오는 게 춘향전 아니면 홍일동전시, 뭐 성웅, 이순신 네. 이런 식으로 나오죠. 판소리랑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를 또 이제 판소리로 맛깔나게 표현을 하면 사람들이 중간중간 들어도 아 이런 이야기구나 하는 네. 식으로 나오죠. 뭐 예를 들어서 놀부가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는 장면만 노래를 불러도 아 이 장면이구나 그쵸, 하죠. 그쵸. 뭐 어떤 줄거리로 뭐 제비 몰러 나간다 네, 이렇게 네. 나오는 거죠. 그렇게 뮤지컬이나 오페라의 기본 구조가 있고요. 그 안에 내면에 있는 이데올로기를 파악하는 것 이것까지가 지난주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기본에 충실하는 의미로 오페라의 성부, 그 역을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엘토, 테너, 바리톤, 베이스. 굉장히 익숙한 명칭이죠. 우리 네. 학교 다닐 때 합창 시간에 많이 부르던 그 파트입니다. 나는 소프라노 할래, 엘토 할래 이런 식으로 나갔었는데. 네. 오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노래라는 것이 원래 고음이 좀 사람들한테 어필하거나 아름다운 구석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네. 나는 가수다 같은 프로그램을 봐도 고음 경쟁을 하게 되는 그죠? 거죠. 네. 좀 지겹죠? 많이 듣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곱고 조용하게 부르면 등수에도 못 올라가죠. 네, 그냥 떨어지죠. 사람들이 네. 이제 확 이끌어지는 게 있는데 네. 조금 비약을 하자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이 사회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오페라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녀 주인공은 무조건 테너와 소프라노입니다. 아, 네네네. 그래서 근데 이야기는 주로 이제 그 노년의 사랑을 그린 것이 아니고 젊은이들의 사랑을 그린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테너 가수와 소프라노 가수가 나이가 많아도 대부분 그 젊은 청년 역을 맡게 되고요. 그렇죠. 바리톤이나 베이스 같은 경우 그리고 엘토나 메조소프라노도 일단은 메조나 바리톤 같은 중간 영역인 경우는 주로 연적을 맡습니다. 네. 그러니까 메조소프라노는 테너를 좋아하고 소프라노와 경쟁 관계가 있는 사람이 많이 그쵸. 있고요. 그리고 바리톤 같은 경우는 소프라노와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테너와의 경쟁 관계가 있고요. 네네네. 엘토나 베이스 같이 최고 저음을 맡은 사람들은 주로 이제 아버지, 노인, 왕, 수도사 같은 역할을 많이 네, 맡고 네. 엘토는 주로 어머니를 맡습니다. 이런 공식이 참 재밌는 것이 전혀 내용을 모르는 오페라를 보러 갔을 때 그것도 좀 드문 일이지만 그럴 때
테너나 소프라노가 나오면 주인공이겠구나. 네. 엘토나 뭐 이런 사람 나오면 연적이겠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래가 화려하고 고음이면 주인공이겠거니 그렇죠. 생각하면 되는데요. 루치아노 파보로티 같은 테너는 음역은 분명히 테너고 위대한 성악가지만 막상 네. 오페라 무대에서 보면 네. 그 수염과 큰 덩치 때문에 네. 위화감이 있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면에서 플라시도 도밍고나 호세 까레라스 같은 테너가 오히려 높은 평가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네. 일단 연극이라는 면에서요. 네. 바리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주인공인 역할도 있는데요. 메조 소프라노도 또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페라가 조금 더 이제 극이 내용이 좀 이제 전문화되면서 네. 아버지의 갈등이라든지 메조 소프라노의 갈등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라트라비아타 같은 경우는 소프라노 테너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아버지인 제르몽이 굉장히 복합적인 캐릭터입니다. 아들에게 가문의 명예가 있으니 그 여자와 사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네. 하고 여자에게 네. 또 신사처럼 이제 설득을 하죠. 네. 당신이 물러나 주시오. 그러자 소프라노인 비올레타 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자 아들인 테너가 나중에 소프라노가 떠났다는 것을 자기를 버린 것으로 오해하고 괴로워할 때 네. 멋진 아리아를 부릅니다. 네. 프로방스 내 고향으로 네, 네. 내 고향으로 같이 가자 아들아 하고 부르는데요. 이 생활을 청산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아리아를 듣다 보면 이제 오페라가 19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각 배역한테 괜찮은 아리아 한 곡씩을 줘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런 갈등의 캐릭터 같은 거를 보면 그냥 이게 아름다운 노래구나가 아니고 여자를 자기가 쫓아 보냈으면서 아들한테 내색 안 하고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구나 생각하면 조금 그렇죠. 느낌이 다르실 겁니다. 그 노인 혹은 기성세대의 교활함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아들은 나중에 오해를 하고 비올레타를 또 파티장에서 만났을 때 모욕도 주고 막 이러죠. 네. 근데 이런 것도 한국 영화 50년대 60년대 춘희라고 각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서양에서 이루어졌던 이데올로기가 우리나라 20세기 중반까지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통이 됐었죠. 네. 물론 지금 드라마는 조금 다른 영역으로 발전을 했지만 네. 예전에 사람들이 좋아했었고 또 네. 이제 어떤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지금 이런 오페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테너 얘기가 나와서 루치아노 파바로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참 소프라노가 꼭 날씬하고 예쁘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오페라 속엔 다 뭐 고생하다가 뭐 폐결핵으로 죽는다든가 네. 뭐 아니면은 그 제3의 남자에게 사랑을 강요당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가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제가 어렸을 때 처음 본 오페라가 그 춘희라 트라비아타였는데 김자경 선생님이 예. 그 주인공을 맡았는데 김자경 선생님이 좀 키가 작으시고 짝달막하시고 땅땅하시는데 그렇죠. 폐결핵으로 침대에 누워 계시니까 이게 참 몰입이 안 되더군요. 또 스페인드의 몽세라카바이에라는 아주 미성인 소프라노가 있지만 정말 크잖아요. 예, 퀸의 프레디 머큐리랑 노래를 같이 불러서 그 바르셀로나 그 올림픽 때 같이 노래 불렀던 분이신데. 근데 정말 참 예전에 소프라노 테너 같은 경우는 사실 목소리가 워낙 좋으면 네. 그거가 용서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무대극이니까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음악에 집중하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TV 중계나 DVD가 네. 어느 정도 네. 일반화되면서 네. 오히려 더 외모를 따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TV 드라마를 보듯이 이제 얼굴 클로즈업을 잡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잔주름 같은 것까지 다 보이는 그런 상황이 돼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고요. 근데 누굽니까? 그 전설의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 마리아 칼라스는 엄청나게 자기가 살을 뺐죠.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악가들이 외국 오페라에 진출을 했을 때 네.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통했는데요. 네. 오히려 2000년대 와서 네. DVD 시대가 개막이 되면서 오히려 또 불이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오페라 무대에서는
다 오페라 가수들이 배우들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뽑고 그런 분들이 데뷔할 기회가 있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상업성으로 충분히 효과를 거두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음악이 좋으면 이제 요새 그런 말이 안 통하고 사실 가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새는 네, 맞습니다. 비주얼이 돼야지 이제 가수라고 생각을 하지. 예전에는 어쨌든 노래 잘하는 사람이 가수였는데요. 요새는 노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는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네, 마녀님 출첵하셨고요. 가을님, 그 부모들이 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겠죠. 저 닮아서 고르지 못한 치열이라 치과 데려갔다 오느라고 출첵이 늦었습니다. 책임져야 되겠죠. 뭐 그건 그렇다 쳐도 좋은 점을 물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 받으셨나요? 이게 정산하시면 됩니다. 퉁치시면 돼요. 사도 요한님, 오늘은 들리는 요리 프로로군요. 네, 오박찜으로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아님, 네, 김재용 님도 오늘 기꺼이 그냥 나와주신 거예요. 근데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또 나중에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주 화요일이 조합원 배가 특집 방송이어서 오늘이 끝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참 서운합니다. 사도 요한님, 성당 나간 지 30년 넘었는데 이번에 교황님을 교종이라고 부르는 것도 들었는데 교황이 더 맞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국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일부에서는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되시는 분이 마루종자를 쓰셔서 이제 교종이 맞지 않느냐 이런데 사실은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교황으로 통일은 됐지만 일부에서는 그 의미를 생각해서 교종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네, 이거는 뭐 좀 강제로 할 수 없는 일이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줌님, 네, 오페라를 이렇게 알고 보러 가면 훨씬 낫겠네요 하는 글을 올려주셨고요. 그 백두너머님, 비주얼로 가수 데뷔하면 세월이 흐르면 잊혀지지만 실력으로 하면 역사의 길이 남죠. 잡비리 좀비님, 목소리는 파바로티, 노래는 도밍고. 뭐 노래는 도밍고? 아, 이게 비주얼까지 합한 의미로 쓰셨나 봐요. 그러니까 노래는 파바로티가 잘하고 비주얼은 도밍고가 좋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예, 그 그러니까 이분도 같은데. 노래는 그러니까 전체로 보여지는 노래를 얘기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흔히들 왜 궁금해하죠. 3테너 중에 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근데 영역이나 맞는 레퍼토리가 조금은 다릅니다. 이제 파바로티는 좀 가벼운 목소리를 필요로 하는 역에서 이제 진가를 발휘하고요. 도밍고는 또 이제 좀 반대편에서 좀 영웅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맡죠. 그러니까 파바로티가 하지 않는 오페라 배역도 있고요. 이제 카레라스가 하지 않는 역이 있고요. 그러니까 굳이 축구로 말하자면 뭐 센터포드냐, 뭐 윙이냐, 오른손이냐, 왼손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경쟁 관계에 있고 라이벌 의식은 느끼면서 살았겠죠. 그래도 또 뭐 윈윈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었고, 그죠? 네. 돈 많이 벌었습니다. 체육관 그 축구 경기할 때요. 그러네요. 자, 다시 오페라 강의로 들어가 볼까요? 예, 바리톤 같은 경우나 베이스가 이제 주로 아버지 역을 맡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메조 소프라노는 대부분 연적입니다. 그러니까 테너를 좋아하고 소프라노를 질투하는 역할을 대부분 맡게 되는데요. 아이다가 거의 그렇죠.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이 바리톤이나 메조 소프라노 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특히 이제 오페라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보면 왜 나는 악역만 할까에 대한 그 재밌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배우 허장강 씨 같은 경우도 아들인 허준호가 아버지 영화를 보러 가면 맨날 깡패로만 나와서 괴로웠다 그랬는데 비슷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주인공인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러니까 예전에 잠깐 그런 적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악역을 맡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이제 각광받는 역은 아니고 아무래도 개런티도 뭐 충고하는 역 그런 거. 뭐 좋은 역도 충고하는 역이고 나쁜 역은 괴롭히는 역인데. 맞습니다. 우리나라 조역 연기자들이 대부분 그 캐릭터죠. 그쵸. 실제 그 분위기나 외모 때문에 조역만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거 보면 어떤 연예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니면 이 성악가 입장에서 스타가 되고 싶은 욕망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좀 안타깝죠. 근데
어떤 오페라는 소프라노가 아니고 메조가 주인공인 오페라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비제의 카르멘이라든지 생상의 삼손가데릴라 같은 역할인데요. 네, 네, 그렇군요. 이것이 메조가 주인공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악역입니다. 아, 그야말로 왜 남자를 헌신하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불쌍하게 죽는 게 아니라 악역이니까. 예, 악역. 자신도 죽기는 하지만 남자를 파멸시키고 자신도 죽는 식으로. 네, 그렇군요. 그런 악역이기 때문에 메조 소프라노에게 주인공을 줬고요. 네. 이 오페라에도 소프라노들은 나오는데 주로 이제 테너의 순수하고 순진한 여자친구들이 많습니다. 카르멘 보면 카르멘은 이제 미카엘라 돈 호세라는 테너 주인공이 요녀인 카르멘에게 빠지면서 조강지처 후보였던 미카엘라를 헌신짝처럼 버리죠. 네. 헌신하는 게 아니라 헌신짝. 헌신하다가 헌신짝 된다라는. 근데 그거 60년대 유머인데요, 선생님. 그것도 최근에 다시 리바이벌 됐어요. 예. 아줌마 사이트에서. 그렇군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요녀나 악녀가 주인공인 오페라에서는 메조가 주인공이고요. 근데 메조 소프라노에게 있어서는 꿈의 배역들이죠. 나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그쵸, 드물게.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오페라가 주는 쾌감도 그 당시 어떤 전복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하나요? 네. 그러니까 여자가 주도적으로 남자를 유혹하고 그리고 그 잘난 남자를 파멸시키고 자기 발 아래 두는 데서도 쾌감을 주는 그런 역할도 있었죠. 근데 그런 거 하려면 굉장히 연기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래서 메조 소프라노들이 그 주인공 친구로 나오다가 계속 갑자기 이런 역을 봐면 연기력이 폭발하죠. 우리나라 드라마를 봐도 악역이나 조형 맡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영화 같은 거나 드라마에서 부족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을 맡았을 때 부족한 외모 중요합니다. 예, 갑자기 연기력이 폭발하면서 대스타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죠. 그쵸. 실제로 그런 조역 출신 분들 중에서 엄청나게 이런 화제를 모으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떨어지는 외모를 갖고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연기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야지 버티고 왔으니까. 예. 마찬가지로 오페라 무대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 가서 오페라를 본다 그러면 다들 하늘하늘한 외모의 아름다운 소프라노와 잘생긴 테너만 보게 되는데요. 내가 오페라를 보러 갔는데 이름은 모르겠는데 갑자기 뚱뚱한 아줌마가 나왔다. 그러면 오늘 공연은 내가 땡 잡았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얼마나 노래를 잘하면 그 잘생긴 외모를 제치고. 진짜 생각의 전환이네요. 그렇죠. 네. 탱탱 인디고님 뉴스케이시 100회 그 축하 케이크 만드신 과정샷을 올려주셨습니다. 대단하세요. 네. 슈가 반죽해서 식용색소 입히고 케이크 시트 구워놓고 코코아 가루가 들어간 것 같아요. 데코할 로고를 칼로 일일이 파서 말려놓고 장식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셨지만 참 몇 시간 걸리셨는지. 네, 사도요한님 메조소프라노 김학남 씨 사진 올려주셨습니다. 제나 엄마님은 카르멘 체코팀 공연 왔을 때 보셨다고 그렇게 써주셨네요. 네. 뮤지컬 얘기를 좀 넘어가고 오페라 얘기도 하고 싶은데요. 뮤지컬은 기본적으로 오페라랑 같은 구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뮤지컬의 주제가 되는 이야기도 사실 19세기 문학이 대부분이에요. 노틀담의 꼽추도 오페라는 없지만 노틀담 드 파리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도 가만 보면 다 아는 얘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페라나 뮤지컬을 볼 때 연극이나 영화와 뭐가 다를까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음악이지만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게 연극적인 그런 거죠. 노래를 같이 불러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보통 연극이나 영화에서는 대사를 같이 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노래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화음을 넣고요. 그러니까 무대 양쪽에 있으면 이제 한 명은 이제 복수 난 너에게 복수할 거야. 그리고 저쪽 그러니까 오해를 해서요. 테너가 저쪽에서 이제 소프라노는 사랑 난 그대를 사랑해요. 이런 노래를 같이 불러도 전혀 위화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때 아리아와 레치타티보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극 진행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딱 두 단어만 중요하거든요. 복수와 사랑. 그러니까 노래가 서로 섞이더라도 중간중간 복수 사랑만 들리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극 무대가 영화하고 또 다른 게 약간 좀 재미있는 부분이 무대를 갈라놓고
해놓고 이쪽은 미국이요, 이쪽은 일본이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고 둘이 네. 같이 노래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걸 전제하면서 보는 그렇죠. 거죠. 우리가 네. 이게 연극에서는 독백이라고 하죠. 자기가 네. 말하면 상대방은 못 듣고 그쵸, 관객만 듣는 그쵸. 이런 것들이 연극에 있어서의 어떤 네. 영화와 다른 매력이라면 네. 오페라는 같이 노래를 불러도 전혀 무리 없이 위화감이 없이 이렇게 지속된다라는 네. 게 오페라의 매력인데요. 네. 실제로 미스 사이공 같은 작품을 보면 그 미국에 있는 그 부인과 네. 베트남에 있는 부인이 서로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그러니까 베트남에 있는 부인은 미국에 있는 그 군인 아저씨가 장가를 갔을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한 채 언젠간 나를 찾아 돌아오실 거야 노래를 부르고요. 네. 미국에 있는 부인은 남편이 베트남의 악몽 때문에 계속 잠에 괴로워하니까 네. 언젠간 남편이 예전에 그 사랑했던 남편으로 되돌아올 거야라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바로 I Still Believe입니다. 난 네, 아직도 믿어요라는 노래인데요. 실제 뮤지컬을 노래를 그냥 판으로 들으면 이제 여자 둘이 부르는 이중창인데요. 실제 뮤지컬 무대를 보면 베트남과 미국에서 서로 이제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이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상황으로 진행되죠. 이런 것이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레미제라블 같은 작품을 보면 1막 마지막 끝날 때 원데이 모라는 노래가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내일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1막에 나왔던 모든 등장인물들이 총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발장 같은 경우는 그 자신의 신분이 들통이 날 수 있으니까 내일이면 딸과 함께 여길 떠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다음 딸인 코제트와 코제트의 남자친구인 마리우스가 있는데 코제트는 내일이면 마리우스를 떠나게 되는구나 슬프구나 이야기를 하고 또 마리우스는 친구들과 함께 내일이면 혁명이 일어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테나르디에라는 그 나쁜 여관주인 부부는 내일이면 세상이 뒤집어지니 그렇죠. 나는 내일 떼돈을 벌 거야. 도둑질도 많이 해야지 노래를 부르고 자베르 경감은 내일이면 이 학생들이 들고 일어날 테니 이놈들을 다 잡아놓겠지 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원데이 뭐 내일이면 할 때는 다 똑같은 말이 나오고요. 노래가 진행되면서 이 사람들이 앞에서 불렀던 노래를 적절히 편곡을 해서 그것이 하나의 노래로 섞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작곡가 편곡의 묘미겠죠. 그렇죠. 실제 노래를 만들 때 그런 걸 다 계산을 해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코드라든지 멜로디에 공통점을 있게 만들어서 나중에 이들 노래를 섞으면 되겠구나라는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원데이모 노래를 듣다 보면 모든 사람 노래가 앞에 나왔던 노래가 다 인용이 되면서 합쳐지는데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짜릿짜릿하죠. 물론 그게 진행과는 상관없는 어떤 잠깐 스톱하고 뭐 이렇게 독백처럼 다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한마디만 들으면 됩니다. 혁명 이별 나쁜 놈 떼돈 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노래가 나오면서 중간중간 원데이모 내일이면 각자의 나오죠. 캐릭터를 확연하게 보여주면서 음악적으로는 아주 막 대단원을 이루는 그렇죠. 이런 것이 오페라나 뮤지컬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말할 때는 I Still Believe 같은 그 미스 사이공 노래는 아름다운 여성의 이중창이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레미제라블의 원데이 모 같은 노래는 그런 것이 모두 합쳐지는 그러니까 보통 오페라나 뮤지컬은 맨 마지막 특히 1막 마지막 장면들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모여서 감동적인 피날레를 연출하는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가만 보면 이제 작가의 역량, 작곡가의 역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전 볼 때마다 조금 엉뚱한 비유긴 한데요. 김수영 가족 드라마 보는 느낌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각자의 스토리를 각각 진행하다가 언젠가 한 번쯤 모여가지고 이 갑자기 좌충우돌의 재밌는 상황이 연출되거든요. 아니 네가 이랬어? 아니 저는 이랬는데요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 보면 글 쓰는 사람들이나 이런 극을 만드는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작가가 다 알고 주도 면밀하게 지금 만들고 있다는 전제가 되면은 안심하고 볼 수가 있는데 대책 없이 늘어지면은 이게 이제 그 다른 드라마
신뢰가 안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코드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네. 대중문화를 보거나 아니면 뭐 이런 오페라 같은 서양 문화를 보더라도 네. 그 속에 들은 코드가 어떤 건지 이쪽의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 이것을 뭘 하는 건지를 알아보면 의외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팝을 듣든 가요를 듣든 다 음악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프로그램 나와서 항상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클래식 음악이 좋으니까 많이 들으세요. 이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네. 팝이 좋으니까 많이 들으세요가 아니고 네. 도대체 이런 노래들이나 이런 극이나 이런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를 알면 네. 좀 그런 음악을 듣거나 뭘 할 때도 훨씬 더 다른 면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하려고 했던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무슨 마치 교양 과목 이수하듯이 음악을 듣는 거는 참 힘겹고 지루하죠. 근데 네. 어느 날부터 정말 그 음악이 나에게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사귀신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재밌는 오락인 건 맞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이렇게 집에서 음악 듣는 것보다 더 재밌는 걸 찾지 못했거든요. 좋으네요. 뭐 별도의 그 전까지 좀 병이 드시겠다. 좋은 오디오 가지고 뭐 이러시려면 또 아니요, 뭐 오디오나 음반에 요새는 또 이제 컴퓨터도 있고 인터넷도 네. 있고 하니까 네. 옛날처럼 그렇게 돈을 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공연을 꼭 가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집에서 그냥 커피 한 잔 하면서 항상 네. 음악 틀어놓고 하는 것도 네. 저로서는 최고의 재미와 오락이라고 네. 할 수 있죠. 뭐 책을 봐도 좋고요. 그죠. 그 음악은 이 TV나 비디오하고 달라서 나를 자유롭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뭘 할 수도 있고,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정말 음악 듣다 스르르 잘 수도 있고. 그러니까 딴 건 몰라도 텔레비전만 끄고, 네. 그러니까 습관처럼 텔레비를 켜놓죠. 맞아요. 텔레비만 끄고 라디오만 켜놔도, 그러니까 음악 프로그램 아니면 그냥 음악을 틀어놔도 인생은 굉장히 시간이 많아질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TV를 습관적으로 켜는 게 뭔가 외로워서 그런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나 이외의 사람도 저기 저렇게 많이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네. 자, 우리 1월부터 했죠? 1월부터 예, 방송했죠? 1월부터 했습니다. 아유, 벌써 지금 8월이에요. 네. 그동안 참 또 음악을 아는 사람들에게나 모르는 사람에게나 다 같이 즐거운 내용을 추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음악 칼럼니스트 김재용 씨 순서로 사운드 오브 뮤직 오늘이 끝 시간이고 왜냐하면 다음 주 화요일에는 조합원 배가 특별 방송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뵙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